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마을. 이 마을 계곡에 기이한 샘물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내과에 가면 빨간 물이 바위가 빨갛다니까. 물이 봄이 보기에는 물이 핏물처럼 빨갛게 보여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내 머리 같은 색깔. 핏물처럼 빨갛다는 계곡물. 하지만 그저 평범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때 계곡 너머로 보이는 한 작은 우물. 색깔이 범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정말 우물과 그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주변의 맑은 계곡물과 달리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우물. 그런데 이런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밑에도 있고 밑에. 실제로 계곡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물이 빨갛게 고여있는 모습이 살짝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우물이 존재하는 걸까요? 기묘한 기운을 내뿜는 빨간 우물 속에 오싹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 M, 마을을 뒤덮은 붉은색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 맑은 계곡물 사이로 흐르는 붉은 빛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치 핏물처럼 고여있는 붉은 우물. 그런데 이때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찾는 마을 주민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왜 떠가는 거예요, 근데? 몸에 좋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수라는 건가요? 색깔을 보고 거부감이 들 법도 한데 다들 익숙한 듯 한 통 가득 떠갑니다. 아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리조트에서 저희 메뉴에 드신 분들이 뭐 고기 육류에 하면 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신다고. 그렇다면 이 빨간 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너도 나도 다들 한 입씩 맛보는데요. 어떤 맛이죠? 맛이 쎄한 맛이에요. 탄산처럼 톡 쏘면서 쇠 맛이 나요, 쇠 맛. 탄산수와 비슷한 맛이 난다는 물. 자세히 보니 정말 샘물에서 기포가 터져 올라옵니다. 계곡의 다른 우물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작은 기포들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톡 쏘는 맛의 정체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수중 촬영으로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위 틈에서 용출되는 물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탄산 소리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마을의 계곡에는 이런 붉은 우물이 무려 9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뭐 53세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선 시대 때부터 한 1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마을에 내려왔다는 우물. 우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군청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 유래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조선 철종 때이고요. 금부도사를 지낸 건성아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마을 주민들과 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금부 도사가 바위 틈에서 솟아오는 우물을 발견했고 직접 마셔보니 속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곡물과 달리 유독 우물의 색깔이 붉은 이유는 뭐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물하고는 다른 성분들이 있어서. 붉은 우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물과 주변 환경을 유심히 지하수에 살펴보는데요. 있는 그 철 성분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가 되면 빨간 색깔의 이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철 성분이 산소와 만나면 붉은색의 산화 처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을 떠보면 물 자체는 빨갛지 않고 투명한 일반적인 물의 색깔과 똑같은데요. 반면 주변의 빨간 부분에는 이렇게 산화철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철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토양 그러니까 그 토양에 녹아서 물에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이런 재밌는 반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역 토양에 철 성분이 많다 보니 토양과 오래 접촉하는 지하수에서 특히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의 성분에는 특이점이 없을까요? 해당 약수와 일반 생수를 비교해 성분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현재 알카리도 실험을 한 결과로 생수보다 30배 정도의 알카리도가 높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의 미네랄이 농도가 굉장히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물을 많이 떠가기도 하고 자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에 아무리 안 먹어도 이 마을 사람들은 한 3컵 내지 4컵은 드실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 점심으로. 과연 이 물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물인지 여쭤봤습니다. 탄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특이한 물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량의 미네랄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용만 피한다면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적당량의 물로 백숙을 삶거나 밥을 지을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약수물로 하면 그러니까 유장은 좀 철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고 맛이 좋다고 널리 알려지면서 이 약수를 넣은 백숙은 이미 이 지역의 명물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약수로 밥을 지으면 이렇게 푸르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약수의 유래처럼 실제로 이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서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약물료가 가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고 좋다 할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약수. 이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좀 더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존이 돼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 물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뭐 아마 평생 이 물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보존되온 만큼 앞으로도 신비의 약수로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N이었습니다.